안녕하십니까? 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즉, 보수는 이번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는가 하는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1, 2, 3편은 한국 리서치가 시사인과 연합해서 정당학계, 정치학계를 중심으로 총선 전부터 1년 전부터 추세적인 스펙트럼의 변화를 갖다가 조사해서 4.15 총선 후에 왜 보수는 진보를 지지했는가의 문제를 다뤘고 이번엔 4편인데요. 오늘은 2020년 5월 8일입니다. 오늘 이걸 찍는 시간이 내가 한 11시 반쯤 되니까 오전에 오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후에 있죠. 거기서 권영세가 당선되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은 아주 폭풍의 혼란으로 더 빠질 겁니다. 보수가 진보층을 갖다가 왜 지지했을까? 어? 왜 보수가 좌파 진보 정권을 지지했을까? 제가 누누이 10개월 동안 제가 이 개설을 한 지가 방송을 개설한 지가 11개월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3040은 확고한 진보층이다. 특히 40대는 대표적인 친노들이다. 그래서 55세 전반은 586 세대고 55세 이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영유한 세대이기 때문에 공유한 세대이기 때문에 50대 후반을 갖다가 우리는 잡아야 되고 20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30대 초반을까지 잡아야 한다고 제가 11개월 동안 그렇게 방송 드렸고 또 중도층을 우리는 잡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우파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칭 우파 유튜브에서. 그거는 그 사람들의 놀이 문화예요. 놀이 문화. 정치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유튜브라는 것은. 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고고 TV를 안 보셔도 좋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걸 찍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문과 언론을 섭렵해야 되고 나름대로 고고 TV가 일반인이지만은 정치 지형과 성향과 그 다음에 현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칭 우파 유튜버나 또는 고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매몰되지 마시고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방송은 많이 장악되어 있고 방송이라는 것은 비판과 분석이 많이 부족하죠 요새. 그러니까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 잡지를 보십시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요번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달 기다려 보세요. 몇 달 기다려 보시고 고고TV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음모론을 갖다가 증명하라. 그런 음모가 부정선거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애잔하고 참 동감은 가요. 그러나 음모론을 지금 보수가 망한 상태에서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더 망합니다. 그래서 고고TV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는 방송인데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다른 유튜버, 저는 그걸 사기 유튜버라고 봐요. 돈벌이, 앵벌이 방송이라고 보는데 우파가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고고TV에 와서 보는 것은 자유나 고고TV가 누가 구독을 하라 그랬느냐? 구독 탈퇴한다는 그런 말이나 구독 값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고TV에다가 댓글을 타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고고TV에 댓글을 달지 마세요. 고고TV가 말한 것만 댓글을 다세요.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건전한 보수 또는 강한 보수가 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고고TV도 다 압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한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그죠? 이것저것 콘텐츠 짜고 근데 올리고 나면 노딱이 돼. 요새 또 노딱 몇백 기껏해야 1000회 조회 이하로 나오는데요. 1000회 전후에요.
자극적인 썸네일을 하면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보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찍겠습니까? 요거도 가면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절대 와서 부정선거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 투표한 보전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무효 투표 선거 무효 소송도 들어가니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무망한 것으로 드러날 적에 더 실망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말을 했는데요. 보수가 진보로 바뀌는 분기점은 2020년을 보니까 57세였다. 8년 전에는 47세였다. 이러는데요. 보수가 진보로 바뀌는 여기 선거려표가 있어요. 선거려표가 10년 전에는 40대 후반부터 보수화 경향이 있었고 2020년 요번 총선 전후를 갖다가 추세를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50대 후반부터 보수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해보여 항상 말씀드린 게 50대 후반에 봉기를 기대한다. 자영업자의 봉기를 기대한다. 20대들의 봉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총선을 이길 것이다 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그 원인은 제가 미래통합당의 개혁이 없고 미래통합당의 수구적인 행태 그리고 막판에 터진 막말 그리고 막판에 터진 호떡 뒤집기 공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옆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2년 대선 때, 2002년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2020년 총선 때 옆으로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50대와 60대만 보겠습니다. 2002년 노무현과 이해창 때는 50대 중에서 노무현을 40% 찍고 이해창을 58% 찍고 60대 이상에서는 노무현 35% 찍고 이해창 64%를 찍었다. 그 다음 2012년 대선 때 아주 유명한 때죠. 이때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진다 할 적에 5, 60대가 뛰쳐나가서 박근혜를 찍었다. 그래서 박근혜가 신성을 했다. 당하는 사실이죠. 2022년에는 50대가 37%, 문재인을 찍은 게 37%, 박근혜를 찍은 게 63%, 6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를 72%를 지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해서 박근혜가 당선되게 되죠.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게 마지막이었다. 이때는 우리가 좌파인 문재인한테 대통령을 물려줄 수 없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도끼인 객갱인데 그래도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낫다 하고 찍은 거죠.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보수, 진보 이것만 딱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20년을 보니까 요번에 총선 결과 이게 총선 결과 총선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50대가 지금 보면은 50대 후반부터 2020년에는 보수화가 되는데 57세를 기준으로 50대가 49%가 민주당을 찍고 통합당을 42%를 찍었다. 50대에서 완전히 역전돼 버렸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후반, 그죠? 55세를 기준으로 전반은 586. 그 다음에 50대 후반은 산업화, 민주화 세력의 보수화가 되는 걸 기대했는데 요번에 완전히 제 예상도 그렇고 일반 여론의 예상도 빗나갔다. 6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33% 찍고 미래통합당을 60% 찍었다. 여기서 보시면은 불과 8년 전에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보수층이 72%였는데 이번 총선에는 우리 보수층을 찍은 것이 60%뿐이 안 된다. 60%. 그죠? 12%나 달아났다. 그죠? 그래 50대에서도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를 찍은 게 63%였고 그 다음에 2020년 대선 때는 박근혜를 찍은 게 42%였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1, 2, 3편에서 충격 진보는 왜 보수는 진보를 찍었는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15%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찍어버렸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그죠? 향후는
향후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게 지금 특히 사칭 우파 유튜버,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의 돈을 뺏어 먹으면서 방송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을. 누구부터 계획을 하느냐? 우리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 제가 나이가 60 전후라고 치면은 우리부터 계획을 해가 60대 이상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55세부터 65세까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이룬 세대입니다. 근데 55세하고 65세까지가 이 10년의 성장을 가진 민주화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영화를 이룩한 이 국민은 민주화 산업화 둘 다 영화스러운 거예요. 그거 민주화가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력은 이 세대는 55세부터 65세까지 세대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말하는 진보 좌파 보수 우파가 아니다. 이 55세부터 65세 사이는 민주화와 산업화 삶을 영위해봤고, 그죠? 민주화 투쟁도 해봤고, 그 바탕에서 산업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세대, 그 위에서 민주화를 갖다 이룩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윙 보트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55세부터 65세까지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제가 그 세대에 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찍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되는가? 미래통합당, 우리와 같이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변해서 중도나 진보 쪽으로 가야 된다. 저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대권 정치는 무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지.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20대들도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대와 30대 초까지가 아마 요번에 제 생각에는 사표가 많았을 것이다. 사표가. 20대들도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진보, 좌파, 보수, 숙골, 우파 다 싫어해요. 얘네들이 요번에 심판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사표로 됐다. 이 사표의 심판은 뭐다? 민주당이 싫지만은 통합당이 더 싫기 때문에 사표가 됐다. 결국은 통합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모든 통계가. 왜 요번에 우리가 졌는가? 왜 민주당은 49.9% 가져가고 우린 41.5%를 가져왔는데 왜 거의 10% 차이로 졌는가? 그죠? 모든 통계가 세대별, 성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로 지역적인 걸 가지고 따와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큰 거를 보셔야 돼요. 큰 거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이가 들으면은 60대 이상이면 보수화가 된다. 그런 걸 이제 그런 건 원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없었다고. 근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부추기고 유튜브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였던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보수화가 된다는 그 법칙은 깨졌다.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55세에서 65세까지가 2년 후면은 어떻게 돼요? 60대 후반이 돼버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사망할 것이고 그리고 20, 30, 40은 점점 치고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은 보수 정권이 우리가 문재인을 싫어한다면은 그죠? 문재인은 좌파 진보 정권이니까 뭐 국가의 국가의 동력을 갖다가 말살시키고 기업을 탄압하고 무상복지 100%로 가고 국가 재정을 깔아먹고 20년 후에 10년 후 우리 그때 살지 모를 정도로 국가 재정을 깔아먹고 탈원전을 하고 북한에 그냥 막가파식으로 하냐 북한 중국에 아부를 떤다. 그런 정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허점을 갖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동력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4.15 총선 때 무조건 압승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저는 그렇게 안 봤죠. 그러니까 내가 이긴다 방송하지 뭐 압승하는데 뭐하러 그런 방송을 해. 질까 하라는가 저도 무조건 이긴다고 그냥
기세를 몰고 나갔죠. 그러니까 한교안 같은 경우가 정치력도 정치 감각도 없는데 우파 유튜버, 사기 우파 유튜버가 돌아다니면서 그게 국민의 여론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교안이가 수구 꼴통이라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볼 적에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정치를 안 해봐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세대 변화 동시에 2030, 40의 시대 변화가 치고 있어요. 한국을. 그리고 보수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냐 하면은 6070의 투표율이 앞으로 아무리 높아도 뭐 8090이 그렇게 많겠어요? 별로 없죠. 90은. 80은 있다고 치더라도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 60, 70, 80이 60대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65세 이전 세대는. 그죠? 그래봐야 60대 반쪽하고 70대, 80대인데 이 투표율이 앞으로 아무리 높아도 절대 치고 올라오는 20, 30, 40, 50, 65세 전까지를 전까지와 우리가 경쟁하기는 역부족이 되는 거죠. 역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하면 안 된다. 아니 언제까지 빨갱이는 싫다, 공산당은 싫다, 또 박정희 대통령,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건국 이래 최고로 존경하는 영웅이다. 그죠? 거기서 좋은 것만 빼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언제 그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고 있을 것이냐. 그걸 갖다가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을 실현하려던 사람이 박근혜였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넘어갔다. 그죠?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느 나라든 대통령을 갖다 탄핵하는 것은 그거는 국치야, 국치.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러면은 그 탄핵을 갖다가 인정도 않고, 우리가 그 보수 시대에 박근혜 5년 동안, 4년 동안, 10년이에요, 10년.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부터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국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고 그거를 딛고, 사과와 동시에 그거를 불식시키고 딛고 우리는 앞으로 보수를 재건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그런 적이 없었죠. 10년 동안. 그래서 괴멸의 과정에 들어간 거를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 TV를 안 봐도 좋다. 그렇지만 사칭 사기 돈벌이 유튜브에 경도되지 마라. 그게 여론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뛰는 수천 명의 기자들이 그 사칭 사기 우파 유튜브보다 못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낙선한 국회의원이나 또는 현장을 뛰는 국회의원들이 그 낙선하고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뭐 행정관하고 청와대 이런 애들보다 못하냐? 유튜브 진행하는 애보다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세대가 노무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노무현의 영향을. 그죠? 30, 40, 특히 40, 50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죠? 노무현이가 잘한 건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뭐가 있냐? 요새 2030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선진국 반열을 올려놓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 대권을 찾아와서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오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박정희하고 노무현이가 전 국민청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호감을 가는데 왜 노무현이 그렇게 부정하는가? 박정희만 띄우는가? 지금 현재 정치 성향이나 세대가 다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박정희를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근혜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박근혜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박근혜를 갖다가 뭐 문제인데 박근혜의 대결이다. 4.15 총선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혹하게 참패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갖다 끝까지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들은. 응? 그리고 이게 30, 40, 특히 40대는 IMF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IMF 때 97년도에 20년을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40, 30 고도 성장의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죠? 저만 해도 취직을 하자고 마음 먹었을 적에 그냥 원서만 되면 대기업 같은데 언론기관에서 정권회사에서 다 오라 그랬었으니까 저만 해도 그리고 입도 선배도 있었어요. 우리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40이나 50대 초, 30대 중반 이후들은 계층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걸 누가 없애버렸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보수가 없애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없애버렸다. 근데 30, 40이나 지금 50대 초가 한창 사회활동을 시작할 때가 어떤 정권이었나? 진보 정권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이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0년이, 9년이 지나서 문재인이가 또 들어왔다. 문재인이가 보니까 이건 계층 사다리를 없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말만 요란하게 모든 사람을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화 시켜주겠다. 모든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더 초양극화를 이룩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린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공격해야 된다. 도덕성이나 경제 실패나 전 국민의 양극, 초양극화를 한 이런 시대를, 이런 정권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미래통합당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안 오면 깨집니다. 김종인 대표가 와서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개혁이 안 되면은, 그때도 깨져요. 1년 후에도. 그러면은, 1년 후에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보수 야당이 말이죠, 이 비호감을 갖다가 해소 못하면은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문재인 시대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나아갈 길은 뭐다? 그 꼴통보수 숙골은 절연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보수로 가서 보수의 가치라는 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라는 게 있었고 시장 위에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배운 것이고 이룩한 것을 환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오는 세대 치고 올라오는 세대한테 우리는 따뜻한 배려를 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 이건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3040이나 50대 초반인데 그게 불만이다. 왜 보수란 사람들이 지금 수국 꼴통만 나왔고 사기 유튜브만 남아있느냐. 아주 징글징글하다. 혐오스럽다. 그 사기 유튜버가 우파 보수 참칭 우파 유튜버라는 데를 따라 들어가서 미래통합당 한국당의 지도부 황교안의보다 그 이런데 다 따라가서 그 논리만 옮겼다. 그래서 혐오를 느꼈다. 저거 치워버려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걸 없애버리면 돼. 거기서 노시는 분들은 노리시면 돼요. 그게 스트레스 풀리고 좋으면은. 그런데 중도층을 안 잡고 진보층을 안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고고테버이가 일개인이지만은 중도의 외연 학장은 11개월 동안 말씀드렸고 자아와 우를 심판하는 것은 중도다. 우리나라를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은 75%까지 중도층이다. 근데 사기 우파 유튜브가 그것들은 보면은 좌와 우뿐이 없다. 그 숙골이라고. 중도는 없다. 중도는 결국에는 좌쪽으로 가든가 우쪽으로 가든가 그랬다. 근데 요번에 중도가 전부 다 좌쪽으로 가가지고 우파를 심판해버렸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혁적인 진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허시택 민주당만 빼고, 진중권이, 그 고려대 그 연구교수, 또는 서민이라든가, 진보층의 지식인들도 민주당을 버리라 했다. 근데 그게 버리고 나서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 미래통합당 찍기는 저거는 더 혐오스럽다. 에라이씨 그냥 민주당을 다시 찍어버리자. 저걸 한번 더 망하게 해버리자. 보수란 사람들 더 망하게 해야지 저것들이 정신 차린다 하는 게 이번에예요. 이게 거에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중반 그리고 60대 중반까지가 지금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는데 20대들도 지금 보면 20대 30대는 자라오는 세대 아니에요. 그죠? 20대는 점점 많아지고 80대 90대는 점점 적어진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도 통합당에 대해서 대단히 무능하다가 유능하다보다 3배가 높고
극혐이다. 남자 여자 다 합해서 극혐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20대들이 투표를 안 하고 사표로 됐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희망을 이 계획이라는 건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라오는 세대에서 찾아야 된다. 20대, 30대. 그죠? 현재 40대와 현재 50대 중반까지 띄워주자. 그럼 20대, 30대를 찾고 50대 후반부터 65세까지 그 민주화 산업화를 갖다 같이 이룩한 세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 보수 야권이 변해야 되고 미래통합당을 지금 없애버려야 된다. 솔직히 없애버릴 정도로 변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부탁을 또 한 말씀 드리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 하니까 계속 이제 치고 빠지고 하루가 지나면 다른 논리가 개발되고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걸 들고 나오고 막 이러죠. 그죠?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총선이 끝나고 보수 우파가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죠. 실망도 많고. 그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합리적인 보수 우파가 엄청 생겨서 유튜브도 안 보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꼬투리 잡고 방송을 해야지 조회수도 나오고 돈 벌어드니까 그런 건데 고고TV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런 욕심이.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협조를 구해요. 근데 부탁드릴 말씀이 고고TV에 와서 해코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보시고 잡지 같은 거 주간지 월간지 또는 해외 언론을 보시면은 풍부한 정보가 있어요. 풍부한 정보가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고고TV에 보시는 분들은 꼭 고고TV에 보시고 차별화된 방송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2년 반, 2년이 남았는데 정치적인 쟁점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민은 그냥 막 지금 선거 한번 끝났다.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끄자. 그리고 저쪽에서는 승리의 기운, 이쪽에서는 좌절의 기운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힘들어요. 유튜브 방송하는 게 솔직히.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